과정을 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코레일 면접은 10분만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 저 혼자 나와갖고 얘기만 했는데 코레일 합격자를 모시고 오늘 영상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도 한국철도공사 사무영업 일반 직무에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코레일 취업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어느 기본적인 스펙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랑 한국사랑 그리고 토익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토익은 몇 점 정도 돼요? 그때 795점 이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다 공공기관 하면 굉장히 높은 스펙 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합격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졸업 전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네, 졸업 전에는 그냥 일반 사기업들 준비하다가 이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공대 출신이거든요. 제 과가 잘 맞지 않아서 또 경영학과 이런 수업들을 들어봤는데 오히려 이런 과들이 저에게 더 맞는 것 같아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했죠. 코레일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경영학과 과목을 많이 들어놓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서류 통과 이후에 NCS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 위주로 어떻게 공부했더니 붙은 것 같아요? 처음 상반기 때는 다 떨어졌어요. 모든 NCS를 다 떨어졌었는데 저는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 좀 꼼꼼하게 읽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초반에는 다 떨어졌던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연습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kit셋형 시험은 시간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 좀 많이 해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 면접 현장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분 정도의 면접을 받고 그 과정을 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코레일 면접은 10분만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또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면접장을 기다리면서 상황 면접 7분 동안 초를 재면서 그 상황 면접 답변을 준비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 후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1분 자기소개랑 상황 면접 발표 그리고 인성 면접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 면접 질문 몇 개 받았어요? 관련된 질문들. 관련된 질문 하나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변 방향성이 조금 달랐던 분들은 꼬리 질문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짧은 답변은 꼬리 질문을 유도하는 답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30초 이상의 기본적인 답변의 포맷들은 다 잡아가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면 면접관 입장에서의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꼬리 질문을 안 하게 되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꼬리 질문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압박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는 것 같아요. 면접관이 몇 명이었어요? 면접관님은 총 4분이셨습니다. 혼자 들어갔어요, 그럼? 네, 혼자 들어갔습니다. 혼자 그럼 10분 동안 얘기를 했나요? 네. 되게 쉽지 않았죠? 네, 많이 긴장해서 공기업 면접 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성을 주어주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많이 줬잖아요, 그죠? 가장 유의해서 말했던 포인트가 뭐예요?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 불법과 양심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도 항상 불법에 합리화하지 않고 원칙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저희만의 팁이 있죠, 그죠? 강남학원에 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냥 인성 면접으로 넘어갔나요? 근데 인성 면접 질문 한 몇 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인성 질문은 총 4개 받았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있었나요? 아니면 예상했던 질문들 다 나왔나요? 대부분 예상했던 질문들이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은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랑 또 그런 것들을 또 배운 점 그리고 어떻게 회사에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처음에 조금 당황을 했었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네, 물론 읽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다 답변을 잘 한 것 같아요. 답변을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두 개 정도는 아예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나올 때는 비슷한 그동안에 연습했던 거에서 엮어갖고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써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계속 약간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면접장에서는 최대한 목소리도 크게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를 만났었잖아요, 에듀윌에서, 그죠? 네. 그냥 어떤 계기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에듀윌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5배수 면접도 제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컨설팅을 받고 한 번에 바로 합격하는 걸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구나 싶어서 저도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바로 그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전에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자신감만 있었다고 한다면 컨설팅을 받고 나서는 자신감에 좀 겸손함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는 그 면접관님께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타발을 하고 좀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교수님께서 항상 눈맞춤이나 이런 시선, 이런 태도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태도적인 부분보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답변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관에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답변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진 거죠. 조금 더 답변 자체가 조직에 맞는 답변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대1 컨설팅을 할 때 교수님이랑 모의 면접을 항상 같이 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던져주시고 함정 같은 질문들도 많이 던져주시면서 제가 어떤 함정에 빠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교정을 해주셨습니다. 스파르타식이죠. 많이 혼났죠, 그죠? 네. 본인이 공공기관을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던 것 같아요? 꾸준함이 가장 합격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불합격도 한 적이 있고 불합격을 하고 나면 또 멘탈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드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그래도 하려고 했던 게 합격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를 제가 모셨던 이유는 쉽게 합격한 친구가 아니라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쳤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끝까지 하면, 꾸준하게 하면 뭔가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레일 면접이든 모든 공공기관 면접에서 공공기관의 직원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역량이 뭘지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누구에게나 실제로 합격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비역 합격은 에듀윌